사람은 바쁘게 살 때보다 방향 없이 살 때 더 쉽게 지친다. 칼융, 요즘 혹시 이런 느낌 드신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몸이 힘든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먼저 지쳐있는 느낌이랄까요? 예전엔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오늘 이거 해야지. 저것부터 끝내야겠다. 머릿속에 해야 할 일들이 줄을 서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아침에 눈은 떴는데 한참을 누워있게 됩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오늘은 그냥 좀 미뤄도 되지 않을까? 예전엔 전화 한 통 미루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해야 할 일은 그날 안에 끝내야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병원 예약 전화 하나를 며칠째 미루고 있습니다. 해야 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상하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휴대폰을 들고 뉴스를 보다가 어느새 같은 기사만 세 번째 읽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깜짝 놀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 어디 고장 난 건 아닐까?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지쳐있는 날들이 점점 늘어나고 몸이 힘든 것도 아닌데 마음이 먼저 지쳐버린 것 같은 날들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런데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인간은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잃어서 멈춘다. 아르투르 쇼펜하우어. 더 이상한 건 이 느낌이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하는 것을 자주 듣곤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해야 할 건 많은데 이상하게 손이 안 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민은 요즘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년도 더 전에 이와 비슷한 질문과 고민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먼저 지쳐버리는가? 왜 어떤 날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가? 그 질문 앞에 한 철학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루흐 스피노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기를 어쩔 수 없는 침체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열정은 줄어들고 힘도 줄어들고 그저 조용히 속도를 늦추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이제는 무리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스피노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주 다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아침에 눈을 뜨고 허기를 채우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가? 스피노자는 이에 대해 명쾌한 답을 제시합니다. 모든 사물은 자신의 존재 안에 머물러 있으려는 끈질긴 노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곧 그 사물의 현실적인 본질이다. 사람에게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힘이 있다. 그 힘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 안에 들어있는 힘이다. 그는 그 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코나투스. 코나투스란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아주 단순한 뜻입니다. 살아가려는 힘, 존재하려는 힘,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려는 아주 깊은 의지입니다.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코나투스는 존재의 가장 깊은 뿌리를 지탱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라틴어로 노력이나 의지를 뜻하는 이 단어는 스피노자의 손을 거쳐 단순한 심리적 동기를 넘어 우주 만물이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자기 보존의 본능이자 실제적인 본질로 격상되었습니다.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지치는 이유는 힘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힘이 묶여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무기력은 어쩌면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힘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괜히 마음이 가라앉는다. 별일도 없는데 괜히 우울해진다. 괜히 지난 일들이 떠오른다. 스피노자는 이런 감정을 그냥 우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수동적인 슬픔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동적인 슬픔이란 내가 선택한 감정이 아니라 상황에 끌려가며 어쩔 수 없이 쌓여가는 감정입니다. 후회,
비교, 두려움, 이미 지나간 일들에 계속 붙잡혀 있는 마음. 이 감정들이 쌓이면 사람은 점점 조용히 힘을 잃어갑니다. 몸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마음이 묶여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수동적인 슬픔은 반드시 다른 힘으로 바뀔 수 있다. 그 힘이 바로 기쁨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잠깐 웃고 지나가는 가벼운 기분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조금 더 또렷하게 느끼는 상태, 즉, 내 안의 힘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스피노자는 이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수동적인 슬픔 속에 머무를 때 점점 작아지고 기쁨 속으로 나아갈 때 점점 커진다. 그래서 중년의 이 시기는 끝으로 향하는 시간이 아니라 묶여있던 힘을 다시 풀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갈림길 앞에서 자꾸만 멈춰 서게 되는 걸까요? 왜 지금의 중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지치고 더 쉽게 방향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전 세대가 겪어보지 못한 아주 낯선 피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몸을 쓰는 피로보다 머리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 피로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들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작은 화면을 바라보며 수많은 소식과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쉴 틈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스 하나를 보고 또 다른 영상을 보고 누군가의 삶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조금씩 지쳐갑니다. 몸은 가만히 있는데 마음은 하루 종일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즘 그저 살아만 있는 것 같다. 하루하루를 그냥 버텨내고만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스피노자의 눈으로 보면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단순한 생존에 머무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생존이란 살아있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외부의 요구에 계속 끌려가며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해야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시작된 힘보다 밖에서 밀려오는 요구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은 조용히 방향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은 시기라고, 조금씩 속도를 늦추는 시기라고, 더 이상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늦은 시기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중년은 쇠퇴의 시작이 아니라 힘의 모양이 바뀌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에는 몸의 힘과 속도로 살았다면 이제는 판단의 힘과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년은 끝이 아니라 속도를 내려놓고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정체된 느낌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기운이 없다. 예전 같지가 않다. 이제는 힘이 다한 것 같다. 하지만 정말 힘이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그 힘이 엉뚱한 곳에서 계속 쓰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스피노자는 이 질문 앞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존재를 지켜내려는 힘이 있다. 살아가려는 힘, 무너지지 않으려는 힘,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는 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힘 말이죠.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지치는 이유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힘이 자신답지 않은 방향으로 계속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많은 힘을 쓰며 살아왔습니다. 해야 하는 일에, 남들의 기대에,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수없이 자신을 밀어붙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힘을 써도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약해졌구나.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스피노자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피로는 힘이 없는 증거가 아니라 힘이
당신의 본성과 멀어진 방향으로 계속 쓰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마치 물을 아무리 부어도 금이 간 그릇에서는 물이 계속 새어나가듯이 우리의 힘도 나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갈 때 아무리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위기라는 말은 어쩌면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끝이 가까워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노력이 나의 진짜 본질과 조금 멀어졌다는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누구를 위해 어디를 향해 살고 있었는지 놓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이 정체감은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조용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다시 살아갈 힘이 남아있다. 그 힘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만 잠시 방향을 잃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힘은 도대체 무엇에 묶여 있었던 걸까요? 스피노자는 그 답을 감정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특히 우리의 힘을 조금씩 약하게 만드는 어떤 감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수동적인 슬픔이라고 불렀습니다. 수동적인 슬픔이란 이것은 내가 선택한 감정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쌓여가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지난 일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을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음은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후회라는 감정입니다. 또 어떤 날은 누군가의 소식을 듣고 괜히 마음이 작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나는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아무도 나를 비교하지 않았는데 나 스스로 나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먼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몸이 더 약해지면 어떡하지? 혹시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그곳에 가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감정들이 조금씩 사람의 힘을 묶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조용하게. 그런데 요즘 우리의 삶에는 이런 감정들이 더 쉽게 쌓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뉴스를 보고 누군가의 삶을 계속 들여다보고 끊임없이 비교할 것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쉬려고 휴대폰을 들었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지쳐버립니다. 또 해야 할 일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는 조용히 어떤 습관들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바로 행동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조금씩 미루게 되고 괜히 불필요한 정보 속에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마음이 지칠수록 몸은 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상태를 단순한 나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슬픈 욕망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욕망이 아니라 나를 조금씩 작아지게 만드는 욕망. 잠깐의 편안함은 주지만 결국 나를 더 지치게 만드는 선택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는 힘을 묶고 있는 감정을 하나씩 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자주 붙잡히는 감정은 후회인지, 비교인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지, 그 감정을 알아차리는 순간 묶여있던 힘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풀어내는 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비워진 자리 위에 다시 어떤 힘을 세워야 합니다. 스피노자는 그 힘의 시작을 기쁨에서 찾았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한 기쁨은 잠깐 웃고 지나가는 가벼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순간만을 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기쁨은 내가 존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실제로 조금 더 커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맑아지고, 조금 더 나답게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스피노자가 말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은 나를 잠시 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만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쳤을 때
잠깐 도망칠 곳을 찾으려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익숙한 자극에 기대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는 편해지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오히려 더 비어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위로보다 나를 실제로 더 크게 만드는 행동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잠깐의 도피가 아니라 내 역량을 조금이라도 넓혀주는 선택들 말이지요. 예를 들면 마음이 복잡한 날 무작정 화면 속으로 숨어드는 대신 잠깐이라도 걷는 것. 생각이 엉켜있는 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흘려보내는 대신 짧게라도 그 생각을 기록하는 것. 괜히 내가 작아진 것 같은 날 남의 시선을 더 찾는 대신 한 줄이라도 나를 성장시키는 문장을 읽는 것. 이런 행동들은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도 금방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몇 번 시도하다가 금세 포기합니다. 하지만 스피노자가 말한 힘은 원래 천천히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인내란 억지로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금 더 크게 만드는 방향을 조용히 계속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대단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큼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다운 선택을 하겠다는 것을 말하죠. 그 선택은 아주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밖에서 박수를 받았는가가 아니라 내 안의 힘이 조금이라도 자라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삶에서 더 중요해지는 것은 얼마나 많이 보여주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내면을 자라게 했느냐입니다. 깨달음에서 오는 활력은 갑자기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습니다. 작지만 반복되는 철학적인 선택 속에서 조용히 쌓여갑니다. 한 번의 결심보다 매일의 작은 방향이 더 큰 힘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인내는 더 이상 괴로운 버팀이 아니라 기쁨을 향해 조용히 자신을 세워가는 하나의 품위가 됩니다. 이쯤에서 스피노자는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당신의 힘이 자라날 수 있는 방향을 오늘도 다시 선택하라. 이렇게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드는 것이 조금씩 무너지는 일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나이가 든다는 것이 새로운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처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조금씩 설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를 세기보다 앞으로 무엇을 더 살아볼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삶은 더 이상 바라보기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삶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주어진 일을 해내고 해야 할 역할을 수행하고 주어진 방향을 따라가며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지켜보듯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갈 시간일 수 있습니다.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도적으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의 하루는 그저 견뎌내야 할 시간이 아니라 내 존재를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드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조금 더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작은 일 하나라도 내 삶을 조금 더 넓혀주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 그렇게 하루를 보내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자신의 존재가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젊음은 에너지가 폭발하는 화산과 같았다면 중년 이후의 삶은 깊고 고요하게 흐르지만 그 밑바닥에는 존재의 기쁨을 향한 거대한 흐름이 요동치는 결코 멈추지 않는 강물과 같아야 합니다. 나이는 그 자체로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방향을 선택해왔는지가 사람을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중년 이후나 은퇴 후의 삶은 남겨진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코나투스를 발현하는 시간입니다.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던 그의 말처럼 우리는 바로 내 안의 생명력을 끝까지 긍정하며 힘차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하루는 단순히 또 하나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내 존재를 조금 더 키워가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매일은
나 자신을 조금 더 살아내는 연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습이 하루하루 쌓여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늙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 자신이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의 중년 이후나 은퇴 후의 인생 이막이 그 어떤 때보다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그리고 그 의지가 저기 저무는 노을빛보다 더욱 더 붉고 뜨겁게 타오르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